혹시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비판, 거절, 상실, 배신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갉아먹는 듯한 그 고요한 고통, 그 괴로움이 마침내 멈추는 날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 항상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하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지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신이 원했던 건 그저 잠시라도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쉬는 것뿐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감히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한 고통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할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한,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들, 당신을 실망시키는 행동들, 당신의 내면을 죽이는 침묵들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차이점은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그런 척한다는 것이죠. 심층 심리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담하고 무관심하거나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당신의 어둠 속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있을 때조차 당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친 당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감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진실을 직면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이 고통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부주의한 말, 당신이 겪었던 버려짐, 예상치 못했던 배신 등 외부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당신의 내면에 이미 열린 상처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진정으로 아프게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경험들이 당신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인함, 자존심, 그리고 잘 적응된 것처럼 보이려는 절박한 필요로 감추는 공허함입니다. 칼 융은 외부 세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아직 우리 내면 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상황을 겪고도 명료함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댓글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맞았느냐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수준에서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착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이해심이 많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통제는 환상입니다. 그것에 매달리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며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고 불가피한 것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고통받는 것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인식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믿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계속해서 종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메아리를 발견할 때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가 진정한 전장, 즉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숙달하지 못한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탐구할 내용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들어온 가장 큰 거짓말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자동 조종 모드로 계속 살아가고 왜 그런지 모른 채 반응하고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느끼고 나중에 스스로 방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하는 말이죠.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갑자기 터져 나오는 분노, 설명 없이 당신을 덮치는 슬픔, 이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잊혀지고 무시되고 억압된 당신의 일부에서 오는 메시지들입니다. 칼 융은 이 어두운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단지 모호한 생각의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계속해서 결정하는 기억. 트라우마, 욕망, 두려움의 전체 시스템인 능동적인 힘입니다. 왜 어떤 말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지 궁금하신가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것들을 결코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들을 심리적 깔개 밑으로 밀어 넣었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못하고 억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왔나요? 마치 그것이 무엇이든 해결해 줄 것처럼 자신을 판단하고 억압하고 침묵시켜 왔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복하는 해로운 관계, 당신이 끊을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위험한 방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계속 잠자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 내면의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당신의 감정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내부의 고통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저항의 행위가 아니라 깊은 앓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 강인함은 갑옷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오는 것일까요? 계속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닫아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벽을 쌓고 가면을 만들고 감정적인 갑옷을 개발하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관없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피를 흘리고 계속 부식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코 감정을 느끼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느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숙달하되 인간의 영혼을 대할 때는 그저 또 하나의 인간의 영혼이 되라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하고 무적이고 통제된 성격 뒤에 숨기려고 애쓰는 그 인간적인 영혼은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둠 속에 묻어둔 모든 것을 통합하고 받아들이고 빛으로 끌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서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결점, 당신의 불안감을 통합할 때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선택하고 더 이상 감정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자아와 무의식의 만남에서 당신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는 완벽의 과정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해질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칠수록 고통은 당신을 더 쫓아옵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고귀한 것과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가진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때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 느낄 용기. 변화의 열쇠는 바로 고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내용입니다. 고통이 결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강인함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싫어하도록 배웠습니다. 고통은 나약함의 표시이고 우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치고 피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더 많이 도망칠수록 고통은 당신을 더 쫓아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것이 형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 분노, 무감각, 지루함, 어디서 비롯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위장합니다. 무시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당신 안으로 터널을 팔 뿐입니다. 칼 융은 고통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영혼의 메신저이자 무의식의 경고이며 당신의 온전한 자아인 자기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울은 검은 옷을 입은 숙녀와 같다. 그녀가 나타나면 밀어내지 말고 앉으라고 권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그녀가 할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침묵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바쁘게 지내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이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진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성장하고 싶어 하는 부분과 모든 것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지만 통제에 익숙한 당신의 자아는 그 외침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마찰 속에서 고통이 태어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고 성장은 고통스럽고 낡은 믿음을 버리는 것, 해로운 관계를 끊는 것,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애도이며 내적인 죽음과 재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파괴의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확실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고통이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 당신은 마침내 보호막 없이, 영이 없이, 가면 없이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당신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길의 끝이 아니라 개성화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기 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표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건널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건너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리 외롭고 잔혹해 보일지라도
개성화의 길이 어떻게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할 확신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이 길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당신이 누구인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거절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정의했던 많은 것들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업적이 아니고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니며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살아남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생존을 넘어선 삶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억압되고 숨겨지고 왜곡된 모든 것을 표면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는 페르소나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집단적 편의를 위한 가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밑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피부를 찢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불 속을 지나왔기 때문에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괴물들과 맞섰고, 당신의 수치심, 당신의 의존성, 당신의 분노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어둠에 직면하는 이 내적인 명확성, 이 명료함이 당신에게 승인 인정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고,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고,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갑옷은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부러뜨리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표면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깊이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외로움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에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표면 가면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거리는 거절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이 한때 숨었던 곳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방패로서의 의식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상태로서의 의식입니다. 이 건너는 과정을 함께 마무리합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 매우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당신을 외부적인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그 말들은 계속 상처를 주고, 그 거절들은 계속 따끔거리고, 그 상실들은 계속 당신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플 때조차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과거 운명을 탓하지 않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칼 융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부족하다는 두려움, 거절에 공허함, 외로움에 고통 보이지 않는다는 괴로움에 저항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했나요? 당신은 숨고 침묵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완벽해지려 하고 강해지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 지쳐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감정적 면역은 강인함이 아니라 명확성이라는 것을요. 갑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촉발 요인, 당신의 패턴, 당신의 상처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느끼지만 익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통받지만 당신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표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파도에도 상처를 입지만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은 아래에 침묵 안정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당신이 향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통합 현재 수용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어디에서 쳐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댓글에 나는 인식을 선택한다 라고 써주세요. 강한 척하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다음 영상도 이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거기서 만나요.